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커피 취향이 얼죽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인데 그럼 겨울 외투 취향도 혹시 얼죽코인가요? 어렸을 때는 얼죽코가 아니라 얼죽가였습니다. 가요? 얼죽 가죽 자켓. 근데 지금은 뼈가 시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패딩파입니다. 얼죽코는 아쉽게도 아니셨군요. 네. 근데 오늘도 좀 특별한 기억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패딩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어서 가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결국에는 겨울에 보통 나오는 게 패션 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름옷보다는 겨울옷이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겠죠. 패딩이라든지 코트라든지. 그래서 겨울에도 있고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 만큼 네. 한섬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한성기업 면접 질문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출 문제로 최근 쇼핑 목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지난번에 이어서 또 특이한 질문이 좀 나왔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너무 특이해가지고 한번 네. 갖고 왔어요. 저도 이제 내가 뭐 샀더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생각나는 거는 붕어빵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무난하게 다른 기업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갖고 왔는데 이번 기출 질문은 합격하게 된다면 팀에서 어떤 팀원이 되기를 희망하는가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단순히 어떤 특정 직무라서 이 질문이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공통 질문처럼 나왔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게 되면요, 개인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소속을 가지고 일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질문의 난이도는 지난번보다 좀 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뻔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어떤 팀원이 되기 원하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답변을 맞아요.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은요, 너무너무 열려 있어서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별해야 될 때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본인은 팔로워예요, 리더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온다고 치면은 리더, 팔로워, 양자택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리더면 어떤 리더를 얘기해야 되고 팔로워면 어떤 팔로워인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범위가 좀 넓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팔로워로서의 자질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리더인지 팔로워인지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네요. 팔로워로서 그리고 내가 팀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면 돼서 사실은 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떤 팀원과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함께 일하고 싶으실지 궁금하거든요. 본인의 일도 알아서 척척하고 남의 일도 알아서 척척하는 솔선수범 스타일의 그 팀원이랑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제가 이제 1부에서 이제 진현지 주무관님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드릴까요? 근데 이게 다 좋아요. 좋은데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척척하고 알아서 스스로 일도 잘하고 남의 일도 좀 찾아서 솔선수범하고 그런 역할들이나 일들은 당연히 중요한데 다만 이게 또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오지랖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상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면접장 가면 고민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내가 왜 그런 친구들을 좋은 팀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도 그런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방식이나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좀 무엇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질문 왜 하는 건가요? 방금 이제 제가 어떤 팀원이랑 일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처음에 했었죠. 원래 기출 질문 자체는 나 어떤 팀원이 되기를 희망하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팀원이 좋은 팀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부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면접관이 너 어떤 팀원 되길 원하니? 라는 거는 내가 그걸 얘기하는 순간 이 친구가 얘기하는 좋은 팀원의 자세와 모습, 자질에 대한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 단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팀에 대한 생각, 팀원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기준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것이 훨씬 더 인성적인 역량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키워드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딥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로열티예요. 이 로열티라는 건 단순히 한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 로열티가 아니라
이 팀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가,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고 이 일이 어떤 일이나 역할들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로열티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팀원이 되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이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은 어떤 네. 팀원이 필요한지를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이 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리고 이 직무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훨씬 더 질 좋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걸 전제로 까시고 내가 로열티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조금 보여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어떤 점들을 좀 노출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자, 본인이 이제 좋은 답변을 하는 것이 제일 네. 중요할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 답변과 로열티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저는 순서가 네. 전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땡땡 직무는 개인적인 정보를 역할과 전달하고. 일들을 네. 많이 하면서도 동시에 야근도 많다 보니까 팀원들한테 좀 사기 진작을 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원하는 팀원은 제가 맡은 일과도 척척 다 하지만 네. 내가 찾아서 업무를 네. 해주는 스타일 네. 그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솔선수범한다라는 연지엠 씨의 말처럼 거기다가 로열티를 조금 더 덧붙여주는 로열티 플러스 인성 역량적인 질문으로 답변으로 네.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좀 꼬리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내가 알아서 척척 하겠다라고 네.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꼬리 질문으로 나오는 질문은 너가 모르면?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알아서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모르는 것들도 찾아서 하겠다. 뭐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솔선수범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너가 다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모르는 일이 발생했으면 아니면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으면 라는 질문들이 보통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꼬리 질문들에는 어떤 답변을 준비해야 되나요, 쌤? 솔직히 이제 모르는 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맞을까요? 절대 그건 아니겠죠. 네. 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분명히 겸손해야 되는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어떤 A라는 답변을 했을 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첫 번째 단추에서 알아서 척척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일단은 알아보는 걸 우선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다만 그게 시간이 촉박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위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진 않으셔야겠죠. 왜냐하면은 벗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 문제가 벌어지면은 그게 더 우리 팀한테는 해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벗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팀에 대한 이해도를 한 번 더 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면접관이 우려했던 사항, 이 친구는 들어와 가지고 그냥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지가 알아서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벌어지겠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을 만한 인재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 두 개에서 그런 친구 겠거니? 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합격한다?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뭐 면접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알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면접관이 이 친구는 팀원으로서 우리 팀에서 일할 자질이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근데 쌤, 사실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 해당 직무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사실 많잖아요. 맞습니다. 좀 로열티를 말하고 싶지만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네. 그 로열티라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저는 무조건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 이 팀에 대한 이해도, 나아가서 이 산업이라든지 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네.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후 포부 정도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네. 들어와서 10년 후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면접에서 많이 안 물어봐요. 왜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은 간혹 들어오지만 그 이외에는 다 역량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니까 저는 무조건 일단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뭐라도 하는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근데 뭐 그냥 패션 기업 나는 땡땡 패션 가야지라고 하다가 한섬도 떴네 한번 지원해보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면접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갔던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로열티적인 측면에서 흔들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팁은 무난하게 가라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무난하게라는 거는 네. 팀원으로서 생각을 아예 안 해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 어떤 사회에 들어갔을 때 좋은 팀원의 자세나 바람직한 팀원의 자세, 그 전형적인 롤모델 같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섬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이런 패션 기업들 같은 경우 제일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팀은 굉장히 일이 많고 어떤 팀은 굉장히 일이 적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면 되니까 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방향성이 맞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이 이해도를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아침 출근길에는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매일 아침 월요일이 정말 힘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활기차게 아침 인사를 해주면서 팀원들의 사기를 돋궈주는 팀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 조직은 없을 거란 말이죠. 네. 아, 약간 그래서 공감대 형성으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면접관 분들도 사실은 지금 어제까지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일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미치겠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네. 사기 진작하겠다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열정 가진 모습 보여주면 당연히 본인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무난한 모습, 예를 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가 굴러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나 스트레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으로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굉장히 잘함과 동시에 다른 팀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줘가지고 이 친구 덕분에 힘이 좀 난다라는 그런 든든한 후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절대 나빠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로열티를 살짝 포기하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면접관으로 하여금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친구들 받으면은 확실히 팀에서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처럼요. 네, 그럼 반대로 좀 이것만큼은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있을까요? 안 되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일단 전제 조건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면접을 간다 할지라도 어떤 팀원이 되기를 희망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 네. 그냥 대충 일하는 팀원이요 라고 얘기할 분은 없겠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할 거라 저는 믿어요. 네. 근데 그 긍정이 너무 과도하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서 제가 이제 뭐 본인 일도 알아서 척척 남의 일도 알아서 척척 이거에 대해서 뭐 좋은데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본인 일 진짜 뭐 어떤 역할이나 맡은 바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면은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앞서 제가 꼬리 질문으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결국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뭐 진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라는 답변을 하면은 앞에 내가 얘기했던 거를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죠. 그리고 수습하자니 또 어떻게 수습할지도 막막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끝까지 그냥 제가 맡은 바 임무기 때문에 어떻게는 네.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서라도 끝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렇게만 어필하면은 거짓말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다라고 가식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한 너무 내가 아닌 모습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답변을 하다 보면 사실 좀 몰입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몰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과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좀 수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해준다라는 표현을 했던 게 뭐냐면은 면접관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질문뿐만 아니라 학점이 다소 낮네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MC분은 막 점수가 여대를 나와가지고 별로 낮지 않은 성적이에요. 우리 너무 막 상대평가라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 성적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면접관이 점수가 낮네요? 라고 했다고 그냥 괜히 아닙니다. 그게 저희 학교 특성상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점수고 실제로 성적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게 아무리 팩트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한테 반대되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면접 답변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색안경을 끄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내 의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약간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을 수습하는 방식에도 그렇게까지 하면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다.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너무 저를 어필하고 싶다 보니까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수습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세요. 그런 순간 그 다음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귀로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우리가 친구랑 싸웠을 때나 아니면 친구가 내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너는 이게 별로야
라고 답변하는 것보다 네. 너는 이런 부분들 진짜 좋은데 근데 이 부분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화법을 쓰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네, 좀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공감대 형성을 하자. 맞습니다. 네, 좀 기출 질문이라는 게 좀 똑같이 매번 나오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하게 나왔거나 다른 기업에서 좀 변형된 질문이 나온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이제 팔로워인가 리더인가에 대한 예시를 들었잖아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리더인가 팔로워인가의 질문에 약간 결국에는 성향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팔로워인가 리더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은 좋은 팔로워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리더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네. 그러면은 본인은 좋은 팔로워인가, 좋은 리더인가 이 질문을 연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질문이랑 맥락이 비슷하죠. 그쵸. 다만 이제 좀 열려 있죠. 리더나 팔로워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많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팔로워로서의 경향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마 같은 맥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협업이라는 거, 팀이라는 거, 팀워크라는 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네. 여러분들이 이 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팀워크, 협업에 대한 이해도를 어필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조금 비슷한 방식으로 좀 접근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어필해 주는 게 좀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이제 앞서 1차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협업에 대한 능력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 단위 팀 협업에서 결국에는 어떤 팀 이게 제가 로열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팀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에서 협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 한섬이 아니라도 은행이라고 예를 들면은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은행 준비를 하면은 은행원들은 개인적으로 일하잖아라는 생각을 전제 조건으로 깔아서 아예 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점에서 어떻게 팀으로 일하지? 그러면 또 기업팀, 창담팀 이 정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한섬에서도 그냥 패션팀, 신발팀, 의류팀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팀 안에서는 뭐 협업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그 팀 외적으로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패션 사업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할지를 아예 생각을 못 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단순히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책상 앞에서 하는 역할과 일들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다른 팀원들과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일할지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결국에는 직무에 대한 공부이자 로열티입니다. 근데 앞서 일했잖아요. 제가 일하기 전까지는 막상 그 일이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해당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라고 했는데 혹시 좀 미리 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인턴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비슷한 동종 업계, 그러니까 한섬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패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벤더 회사 같은 데서 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을 저는 1순위로 당연히 얘기를 하고 아마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그래서 인턴을 해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 인턴을 해볼 기회도 없고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물어보는 거겠죠. 네. 이제 주위의 선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인척이라든지 네. 혹은 직접 현장에 방문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무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일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열려 있는 공간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곳들에서는 채용 설명회 같은 것들을 열잖아요. 네. 그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거나 그 Q&A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근데 그거는 또 우리 한섬이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패션 기업은 거의 비슷하게 맥락으로 흘러가니까 네. 이걸 응용해서 좀 접근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까 그 협업 말씀을 하셨는데 협업에서 사실 소통 문제 때문에 팀워크가 좀 깨지거나 그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얘기를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많이 들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뭐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좀 어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어필하는 것보다는 네. 많은 경청,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을 향하는 경청뿐만 아니라 팀원들을 향하는 경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것마저도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내 의견의 표출이나 이야기
이야기들 하는 거 요즘 MZ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이상으로 우리 팀 안에서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다 네. 보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단순히 여기가 조금만 뽑네, 그냥 단순히 조금 나랑 안 맞는 기업이네 라고 네. 생각해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비슷하거나 영업이라든지 MG라든지 하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꼭 놓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쉬셔도 되니까 축구 네. 경기 많이 응원하시고요. 네. 근데 만약에 막상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안 맞으면 어떻게 하세요? 진짜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이직을 준비하셔야겠지만 근데 그거마저도 이제 사실은 경력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또 쓸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맞아요. 직무로 가더라도.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